졸라 열심히 살거든 얘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힘내 씨발로마 이거 빈말 아니여 라고 얘기할 때 네.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 몰러 나간다. 형 다음 곡은 뱃사공과 YD. 내 인생이 부럽대 깔끔하게 벌어 적주접을 림바 스멜나사리 아래 티를 형님 이 노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지난번에 들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고 탕마.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런 어떤 감정도 있구나. 이렇게 잦아들어서 되게 차분하게 뱉는 그런 감정도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이네요. 노래도 참 좋네요. 노래도 좋네요. 네.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랭보도 나오고. 좋아해요 랭보? 랭보 좋아하죠. 아 정말? 왜 이 나이에 랭보 좋아하면 안 되나? 참네. 저는 랭보 기억도 안 나요. 전 수업을 하잖아요. 랭보 가지고 그렇지. 여전히. 예. 지금도 시사에서 랭보가 주는 위치가 꽤 있나요? 있겠죠? 그래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이잖아요. 네. 그 보들레르부터 시작해서 네. 뭐 베를렌, 랭보, 말라르메 뭐 이런 그게 사실은 서양 현대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시작점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현대시가 바뀌거든요. 낭만주의 시절의 시랑 현대시라 독자의 어떤 역할도 바뀌고 저자의 어떤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언어의 태도도 바뀌고. 뭐 어쨌든 이거 좋네요 노래가. 우리 맨날 저도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듣거든요. 한심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뭐 인생을 아냐 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나도 진짜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졸라 열심히 살거든 얘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삶의 영역은 되게 지루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삶의 어떤 방식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낯설기도 하고 쟤는 왜 저러고 사냐 뭐 이런 감정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 그래도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잖아. 맞아요.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똑같아.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똑같죠. 나도 밥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문학의 메커니즘 속에서 또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놀고 있는 것처럼 아마 이 친구들 얼마 전 만난 불알 친구들이 그래 내 인생이 부럽대 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술하는 것은 건들건들 놀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그렇죠. 애가 없이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제가 맨날 듣는 소리 총각이니까 부럽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장점을 못 보는 거지. 자기 삶의 장점을 못 보고 자기 삶의 내용을 늘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은 또 다를 거라고 흔히 착각하고 부러워하고 이제 이 화자가 그러죠. 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네, 그죠. 그런 말 마. 나 어쩔 때는 음악 듣기 힘들어서 귀를 막아. 그죠. 저도 시집 읽기 괴로워요. 거의 매주 한 권씩은 시집을 읽는데 뭐 수업을 위해서건 그렇지 않고서도 읽는데 괴로워요. 대출에 허덕이는 게 우리 꿈은 아니었지. 그쵸. 누가 대출에 허덕이는 걸 꿈꾸면서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고 너나 나나 대출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 우리 힘겹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뭐 예상이나 했겠니? 힐 위에 오른 저 아가씨도 맺힌 분은 아니었지. 넌 예상했어? 제가 저리 될걸? 예상을 어떻게 해? 삶을 어떻게 함부로 예측하겠어요? 나이가 더 찰수록 세상은 안 예뻐.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 안 예쁘다라고 하는 거,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나이가 차면 현실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 현실적인 문제들에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골머리를 썩게 되고 그렇잖아요. 결국 문제는 페이퍼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계약서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그 뭐 서류나 여러 가지 것들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그렇죠. 예,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들고 또 뭐 수익을 만들고 뭐 이런 거겠죠. 예, 그 왼수 같은 개색. 어찌됐건 많이 벌어. 시간이 많이 없어. 야 뭐라도 되긴 될 거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인데 위로도 주는 거죠. 뭐라도 되긴 될 거야. 사실 함부로 말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 암시일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뭐라도 되긴 되겠지. 그래도 그러면서 희미하게 보여 레인보우 이렇게 콜스로 이어지는데 약간 레인보우가 어떤 희망 같은 거? 근데 사실 무지개는 닿을 수 없잖아요. 영원. 그렇죠. 만들 수 그런데 없고. 형 네. 레인보우가 이런 네. 어떤 희망의 상징을 띠게 된 게 네.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런 것 같아. 그 노래 때문에 네, 오버 더 레인보우. Somewhere. 네, 맞아. 저는 옛날부터 그게 네.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어. 아니 무지개를 많이 본 적도 없지만 어. 왜 무지개 끝에 가면 희망이 있다는 건지 그 약간 뭔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죠. 여기가 아닌 여기도 이제 가사 좀 이따 나오는데 네.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레인보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네. 몽골에서는 네.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불러요. 그 솔롱고스가 물론 다른 말이겠지만 네. 무지개란 동의어래. 어. 아까 동음이의어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 곽재구의 아기참새 찍고 거기서 나왔나? 산문집에서 나왔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솔롱고스라고 하는 게 무지개라는 뜻이고 몽골에서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그걸 이제 그렇게 변형해가지고 무지개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나는데 하여간 그래서 동서양이 그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지점인 것 같아요. 닿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것이 희망이듯이 말하자면 레인보우도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찾기 위해서 계속 저 너머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오즈의 마법사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사실은 뭔가를 이뤄내는 것도 내 안에서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무지개라는 어떤 지표를 향해서 가면서 네. 그것들을 발견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다른 희망을 걸고 살지. 그것마저 없으면 진짜 좆되니까. 여기 라이프 이즈 뭐라서 존나 못됐지만 쟤보다 더 못돼야 똑똑하지.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 어딨어 이렇게 이어지는데 쟤보다 더 못돼야 똑똑하지. 이런 거를 강요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되게 극악스럽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마치 그래야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그 직장 문화들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사 밑에서 혹은 그런 클라이언트 밑에서 일하는 거 진짜 힘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똑똑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게 직장 생활에 막 모범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인정받고 사실 그래요. 어떤 순간에는 그게 인정받아. 왜냐면 못되니까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빨리 찾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온 사회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치. 그래요. 또 신을 찾고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후엔 그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짜 곤궁에 처했을 때 신을 찾지만 사실 뭐 신이 그걸 이루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치 레인보우가 허상인 것처럼 신도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다 쫓기든 어디로 가든지 가네 그죠? 어디로든지 가는 거죠. 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디로든지 가는 거야. 근데 이 가네가 중요해. 사실 가는 거 흘러가는 거
여기가 아니라면 그게 어디든지 가네. 여기 이게 딱 나오네. 레인보우의 어떤 그 레인보우를 끌어들인 그 이유가 여기가 아니라면 그게 어디든지 가네. 가는 거죠. 헤븐 아니 뭐 그런 데는 없어도 날 편히 재울 만한 작고 조용한 틈새를 틈새가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틈새.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정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이런 어떤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틈새 구석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 그래서 여기 헤이븐이 이게 은신처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H-E-A. 나 헤븐인 줄 알았어. 잘못 읽었네. 근데 이게 문맥상 헤븐 같은데. 그쵸, 왜 문맥상- 헤이븐으로 썼을까요? 그런데 동시에 의미하도록 쓰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그런 게 천국일 수 있잖아. 나의 은신처, 나만의 어떤 작은 공간 네. 이런 게 헤븐일 수 있잖아요. 저 멀리 어디 근사하게 펼쳐진 천국이 아니라 그런 틈새, 은신처. 틈새. 근데 약간 이제 틈새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틈새에 다 있거든.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각 얘기했지만 그 시각 너머가 사실은 그 시각의 균열이 가고 시각적인 거에 균열이 가고 그 틈새를 들여다볼 때 진짜 세계를 볼 수 있다. 뭐 실제 뭐 이런 거. 이를테면 매트릭스에서 검은 안경 쓰고 검은 양복 입고 나타나잖아요. 스미스 요원. 스미스 요원. 네네. 스미스 요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틈새인 거죠. 그 세계의 균열을 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만드는 어떤 요소인 거죠. 네. 그건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 힘내 씨발로마 이거 빈말 아니여 라고 얘기할 때 너무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이거 우리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잖아. 맞아요. 진짜 욕하면서 하죠. 진짜 그치. 그래 그저 가다 보면 언젠가 희미하게 보일 거야 레인보우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앞에는 이제 약간 불가능한 게 보였지만 여기서는 조금 실체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뭐 가다 보면 네가 살다 보면 오즈의 마법사를 생각해 보면 조금씩 실체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양동근의 벌스가 나오네요. 네. YDG.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양동근. 랩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네네. 약간 건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판소리에 가면 덜렁째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예전에 충청도 쪽에 중고째라는 게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중고째라는 게 있고 거기 대표 명창이 권삼득이라는 명창인데 그 양반이 이제 했던 판소리 방식을 덜렁째 또는 호걸째, 호방하다 해가지고 호걸째라고 하는데 예전에 혹시 기억나요? 박동진 명창이 CF에 나와가지고 혹시 기억나요? 제비 몰러 나간다 이 부분 있잖아. 그게 딱 그거야. 그 덜렁째. 또 이제 유명한 또 덜렁째가 뭐냐면 임방울이라는 명창이 있어요.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임방울 명창이 있는데 그 양반이 부른 적벽가 중에 군사 서름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시작? 여봐라 군사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네. 굉장히 건들거리면서 막 실제로 그 사설에 그 덜렁째가 나와요. 덜렁째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느낌. 물론 뭐 이 양동근이 판소리를 뭐 특유의 플로우가 있어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 판소리에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발음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림보, 느림보, 랭보, 레인보 이렇게 이어지네요. 척추 접어 림보. 척추 접어. 척추 어떻게 접어? 이게 림보가 이게 그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이건 절대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5G 시대의 느림보. 그게 뭐 나이가 들면 느림보가 될 수밖에 없어. 속도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저도 가끔 생각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문화 그런
트렌드를 이루는 어떤 문화가 자기 삶의 중심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삶의 어떤 그 세목들이 많아지고 거기에만 딱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면 늘릴 수밖에 없지. 그럼 물어보면 되지 뭐. 그러면 뭐 틀딱이라고 막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그래도 가르쳐 주겠지. 가르쳐는 주겠지. 근데 저는 약간 그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뭐. 그럼 애들이 가르쳐 주겠지. 답답해하면서. 그리고 아르티르 렉보가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제가 아까 들으면서 아싸리 아르티르 렉보 뭐라도 될라 치면 어떻게 아싸리 뒤에 렉보가 나올 수가 있지? 내가 너 렉보를 너무 크게 생각하나? 아싸리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아싸리가 붙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랭보가 사실은 시를 쓴 거는 19살 때까지거든요. 그렇죠. 15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19살 때까지 쓰고 그 뒤로는 시를 안 썼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가? 딱 그때까지만 아마 37에 죽었나? 그 무슨 파상풍 걸려가지고 무릎종이야. 아 무릎을 잘라냈거든요. 아. 조명이 악화가 돼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상인 네. 무역상으로 일하다가 커피랑 뭐 상하 이런 예, 맞아. 중개무역 같은 거 어. 하다가. 근데 진짜 19살 이후로는 시를 안 썼고 그러니까 일찍 쓰란 얘기인가? 뭐라도 되려면 천재가 돼야지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아. 그리고 여기 신어는 이게 육을 옷 입은 신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육이라는 게 이 육체할 때 그 육자. 그거 같아요. 그죠? 네. 신어는 그거죠. 죄인이죠, 죄인. 어. 약간 종교적인 뉘앙스 같아요.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듯 뭐 그냥 업보를 입은 거죠. 결국. 그렇죠. 네. 네. 브레이크 에브리 체인 모든 걸 끊어버리고 이제 바람구두를 신어. 바람구두 예쁘다. 이거 어디 나온 말인가? 이게 랭보랑 같이 시에. 짝을 지어서 예. 이제 랭보가 이제 방랑벽이 있고 그쵸. 자유? 가지고 이제 바람구두가 예. 같이 소환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자유의 어떤 상징처럼 지옥에서 보낸 한철의 마지막 날인 오늘 노을죠. 지옥에서 보낸 한철은 랭보의 시집이죠. 네. 시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장시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지옥 시리즈들이 계속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지옥에서 보낸 한철은 이제 시집이 2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착색 판화집하고 네.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 있는데 지옥에서 보낸 한철은 그 벨렌느와의 그 네. 유명한 그 스캔들 있잖아요. 네. 그 스캔들이 이제 유럽 각지를 이제 여행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막 처벌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에서 보낸 한철. 그래서 굉장히 난삽해요. 뭐 나쁜 피 이런 거 보면 되게 난삽하고 반항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막 혼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시예요. 저는 그래서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인데 바람구두를 신는다고 하면 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 세계일 거잖아요. 그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 마지막 날이니까. 근데 핏빛 사이버 스페이스를 향해서 간대. 그렇지만 별빛을 향해 노를 저. 노블쉐어는 뭐예요? 여기서 노블쉐어? 그러게요. 이게 왜 여기 와 붙어 있는 거지? 노블쉐어가? 이게 이제 뭐 고상한 뭐 나눔이다 뭐 이런 뜻인데 랭보를 얘기한 걸 보면 네. 나는 육을 옷 입은 시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을 입었다라고 한 건 되게 무겁게 내가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네. 근데 진짜 모든 사슬을 끊고 바람구두를 신고 가고 싶은 열망이고 진짜 이 지옥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열망들이 있고 근데 불가능해. 핏빛 사이버 스페이스를 항해할 뿐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닿아야 될 별빛이 있고 거기를 향해 가고 싶은 열망도 있고 이런 게 This is Noble Share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연결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뱃사공은 진짜 자기
그 어떤 삶 속에서 네. 계속 발버둥 치면서 틈새를 찾고. 틈새를 찾고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네. 나는 좀 이룬 것 같은데 내 현실도 너희 뭐 그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무지개 너머는 아니야. 나도 좀 가고 싶은데 현실에서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하는 나에 대해서 이게 가진 자가 자기 풍자적으로 뭐 이게 고상한 나눔이지 내 말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자기 풍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야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단다. 그치만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니? 네가 그거에 대해서 오는 만큼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도 허리가 아플 나이고 시대를 뒤따라가는 느린 아저씨인데 랭보에 대한 동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도 희미하게 보이는 건 마찬가지고 랭보가 아 그렇지 그리고 맞아요. 나는 이제 종교적으로 신하다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항구들을 신고 랭보처럼 아프리카로 떠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과 같이 어떤 방향은 같은 거죠. PP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좀 옛날 말이죠.